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교육의 방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가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 및 방법인데요. 저는 외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딥러닝을 중심으로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사회, 경제,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AAAI라고 하는 미국 인공지능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 국가 지침을 시스타와 함께, 여기서 말한 시스타는 컴퓨터과학교사협회거든요. 이 AAAI와 시스타가 함께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K-12라고 하는 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기간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표준 AI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더 놀라운 점은 중국이 이미 AI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초중학교, 그러니까 초중등학교 학생들한테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저 교과서를 저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그 내용 상당수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언플러그드를 활용한 알고리즘 교육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 교육에서 품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또 한번 놀라고 또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3학년부터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더라고요. 엔트리와 같은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3학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6학년 학생들에게 수준 높게 파이썬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파이썬 어려운데 초등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AI 선도국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정말 위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AI를 다 잘하게 된다면 참 대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에서도 초등학교부터 AI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전 세계가 AI를 활용한 교육 또 AI에 대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랑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쪽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선생님도 그거에 참여하시고 하셨죠? 네, 지금도 이제 다른 나라에게 이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학습 모델까지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이런 교육 정책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그러니까 2021년이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AI 기본 소양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IT 강국 중에 하나인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AI 교육을 중학교 정규 교과로 이제 편성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원 1,6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AI 선진국들을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교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소양 교육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핀란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굉장히 교육 선진국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에도요. Elements of AI라고 하는 무료 인공지능 무료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이제 유럽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핀란드 교육 정책을 조금 살펴보니까 2021년 말까지 그 EU 시민들의 약 1%면 한 500만 명이 되더라고요. 500만 명에게 이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AI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돕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잠깐 미국 말씀을 드렸었는데 칸 아카데미 이야기도 조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칸 아카데미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왜 무크 플랫폼으로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대규모의 오픈형 어떤 공개 강좌로 많이 유명한 칸 아카데미의 경우에도 그 플랫폼에 서비스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수학 문제나 문제를 풀면 이제 뭐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적당한 코스로 안내를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학습 습관을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교육에 도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구글의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티처블 머신이라고 있는데요. 그 티처블 머신을 사용하면 머신러닝을 만드는 과정을 학생들이 한번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칸 아카데미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었다면 이런 티처블 머신 같은 것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머신러닝 포 키즈라고 하는 교육 플랫폼을 이용해서 티처블 머신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런 학습을 하는 경험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모아보고 그리고 훈련시켜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블럭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코딩으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까지도 만들어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이 앞서가는 나라들을 보면 학교 현장에 어떻게 해서든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외국 사례들만 말해서 되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에도 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엔트리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블럭이 추가가 돼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티처블 머신이나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 보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티처블 머신, 머신러닝 포 키즈 그리고 엔트리처럼 아이들이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런 과정에서 머신러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런 게 인공지능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교육인 거죠. 인공지능 이해 교육이면서 뭐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그 뭐 모델을 만들어서 또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좀 넓은 범주에서 보면 인공지능 교육 속에 아까 말했던 그런 논의했던 교육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혹시 제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갖고 교실에서 수업에 활용한다면 그것도 인공지능 교육에 포함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교육을 인공지능 교육이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 말씀도 사실 뭐 틀렸다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 수업을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어떤 교수학습 도구를 가지고 수업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네? 이런 것도 있네? 우리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면 아이들의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의 폭이 전보다는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넓게 보면 그런 교육도 사실 인공지능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처음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눠져 있지만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내용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이 있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그걸 자기의 교과, 본인의 교과를 가르치는 데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기술을 활용한 교육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교과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르칠까 이쪽이 이제 포커스가 될 것 같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가르칠까 보다는 당연히 인공지능의 내용 그리고 활용하는 법 이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주 궁금한데요. 정말 잘 가르쳐주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있고 정말 잘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님이 있다. 그럼 애들은 누굴 더 선호하게 될까 이게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지금은 완전한 이제 인공지능 선생님은 아직 없지만 만약에 정말 잘 가르쳐 주는 데다가 사랑까지 듬뿍 주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있다. 이런 선생님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아이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고 이렇게 선생님을 힘들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감정이 좀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친절한 그런 선생님, 인공지능 선생님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는 인공지능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아니 너무 어렵긴 한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 선생님이 되게 새롭고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뭐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선생님보다도 더 훌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사랑을 듬뿍 주는 인공지능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그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이들이 그 내면의 깊은 고민이라든지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충분히 이제 뭐 사랑이든 교육이든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감히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실이라는 공간,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공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친구와 또는 선생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인공지능 교사가 이것을 다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뭐 최고 전문가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최고의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이시라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지식을 그냥 전달해주고 그걸 확인해주는 역할만 한다면 이런 역할은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금방 따라잡히지 않을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주고 확인하고 가르쳐주고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면 아마 이렇게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보다 더 뛰어난 AI를 활용하면서도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변신이 좀 필요한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연수를 꼭 들으셔야겠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네, 정부에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근데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대해서 캐나다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CIFAR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연구 개발이나 전문 인재 양성에는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미래 인재 양성 분야에 또는 노동자를 위한 대응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인재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만들고는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K-12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하는데 각 학교급에서 AI를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이 계획을 만드는데 한번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대단하신데요? 예. 처음에 이 계획을 만들 때 정말 최고의 화두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교육에 녹일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교육 또는 인공지능에 의한 교육들 다양하게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보고 그리고 학생을 넘어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 어린 나이부터 성인까지도 한번 교육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런 계획들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도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을 때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교육도 이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적용되고 그리고 학교 교육까지 적용된다면 아마 인공지능 교육도 이제 새로운 이제 교육의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특히 그 종합계획에서 정보교육 종합계획에서 인상 깊게 봤던 게 바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보 AI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보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처음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했을 때도 기대가 굉장히 높았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6학년에서만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량이라는 게 뭐
뭐 조금 가지고는 사실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누적이 되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역량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보교육 종합계획에 1학년부터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보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정보교육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에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런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나름 앞장서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혹시 그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 가이드북 보셨나요? 네네 봤는데 인공지능 교육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아주 선제적으로 나온 아주 발빠른 자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되게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AI 교육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I in Education을 AIED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AIED와 에듀테크가 거의 비슷하게 또 쓰이기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과도 또 혼란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리하기로는 일단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은 AI에 대한 교육,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는 AI에 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것, 이게 AI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장 좁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교수학습 평가에서 AI와 같은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까, 이게 AI 또는 기반 교육 또는 AI 활용 교육,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쓰고 있고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AI 시대의 미래 교육으로 또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의 미래 교육은 AI 시대에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에서 시작해서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목표, 거기에는 학교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이런 AI가 활용되는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전체적인 교육의 구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어릴 때 지금도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네팔의 수도 어디예요? 카트만두 정답. 이렇게 이제 우수 학생 선생님에게 상을 드리는 건데, 이런 방식의 지식을 외워서 또 재생해서 이걸 확인하고 해주는 것의 교육이 이제 미래에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그러면 네팔의 수도는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음성으로 해도 요즘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이 많은 내용, 지식과 정보를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수도의 의미, 사회적 의미, 역사적 의미를 알고 수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경제, 사회, 역사, 문화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교육 과정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AI 시대의 교육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저는 AI, 즉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만약에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 학교 현장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학교 현장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 교육이나 활용 교육의 특징은 교수 학습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저는 교수 학습이 코어다,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의 교실 수업의 핵심은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암기시키는 것. 이걸 이제 블룸의 우리 학습 목표 분류학의 제일 낮은 단계의 낮은 수준의 학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 평가해서 창조에 이르는 이런 학습의 고차원적인 학습으로의 전환. 그래서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은 AI 등 기계에다가 좀 넘기고, 선생님은 좀 더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비워드리고 역할을 바꿔드리는 것이 AI 활용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가르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것도 선생님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기 위해서 기초적인 평가도 담당해주고, 그걸 보고 선생님이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AI 기반 교육, 활용 교육의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구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할 것 같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정말 대환영이죠.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아이들을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진단하고 또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 데이터를 모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수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인공지능이 대신 해준다면 그 시간에, 그 남는 시간에 우리는 아이들과 더 창의적인 활동들을 더 계획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분석해준 결과들, 아이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학생도 인공지능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소양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학생들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사실 지식 암기 위주의 그런 교육에 익숙해져 있고 예전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방법을 잘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 조금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교육도 사실 똑같지 않을까.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부담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마치 그 조교처럼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는 조교라고 인식하고 수업하는데 많이 활용하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이 연수도 그렇지만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조교를 잘 활용하는 법 이런 걸 좀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쉬운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조교가 생기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시 교육청에서 나온 인공지능 교육 가이드북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다른 시도에서는 개발된 게 없나요? 네,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6곳에 인공지능과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교과서를 또 개발하고 있고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인공지능과 IoT를 연계한 그런 학교도 지금 초중고 하나씩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학생들에게 창의융합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학생들을 체험 활동 형태로 하루에 6차시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안에는 학생들이 구글 스피커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써서 이제 인공지능을 체험한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티처블 머신으로 이제 사물을 인식하고 하는 기술도 체험해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보내본다든지 하는 블록 프로그래밍까지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학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수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매년 1,000명씩 AI 융합교육 전공 석사과정생을 이제 양성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이 이제 5년간, 2020년부터 5년간 되니까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지역별로 대학을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장 선생님들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관 중심의 어떤 교육이 내려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말 현장 선생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컴퓨팅 교사 협회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될 때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렵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교재도 만들고 찾아가서 연수를 해드린 선생님 단체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이렇게 지금 발빠르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놀자 시즌 2에 가시면 AI 데이터 과학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협회 선생님들이 만드신 교재인데요. 그 외에도 엔트리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세계로와 같이
사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내가 수업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교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수업을 해보고 해봤더니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도 좋을 것 같아. 그런 재구성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개발한 자료도 다른 분들에게 또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수 역량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이제 모든 곳곳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요. 인공지능 교육이 이제 정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 묶이다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의 연장선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은 소프트웨어나 실과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런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이제 활용하면서 사용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저학년부터 차근차근 인공지능을 활용해보고 그리고 수업에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고학년을 갈수록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 단계적으로 잘 설계가 된다면 저는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육 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사들의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잘 구성되어서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인공지능 교육이 일부의 교과의 내용을 바꾸는 것에서 끝난다면 사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전체 교육과정 우리가 2022년에 새로 개편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미래 인재상을 설정하고 또 인공지능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조금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미래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실천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서 미래를 향한 이 큰 발걸음을 같이 해나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교육의 방법 및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교육이 학교에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나라가 AI를 가장 똑똑하게 가르치는 나라가 될까요? 저희의 이런 노력들이 다 같이 빛을 발하면 저희가 꿈꾸는 그런 인공지능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연수 내용을 정리해줘. 핀란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의 현장 도입 방법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번 과학, 수학, 정보, 융합 교육 종합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엔트리는 대한민국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으로 기존의 텍스트 코딩이 아닌 블록형 언어를 기반으로 제작된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수업에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인공지능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수업 조교로 활용하여 기본적인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더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교육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교육 방법, 인공지능 프로그램 무엇이 있을까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